특검 전국이 시작된 워싱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녀 사냥이라며 강력 성토하고 있는 반면에 수사당국과 정치권에선 성역 없는 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중심부인 타임스퀘어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나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CBB뱅크가 2년간의 준비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커뮤니티 환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첫 사업으로 청소년 봉사 비영리단체인 KYCC의 미들스쿨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커피 전문점 탐앤탐스가 캘리포니아주 프랜차이즈 라이센스 재승인을 받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목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특검 전국이 시작된 워싱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녀 사냥이라며 강력 성토하고 있는 반면에 수사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성역 없는 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 검사의 러시아 게이트 전반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까지 결판날 것으로 보여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칠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전격 임명으로 워싱턴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까지 판가름할 특검 정국으로 급속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까지 칼날을 겨룰지 모를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사상 최대의 마녀 사냥이라고 성토하고 이미 분열되어 있는 미국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제임스 커미 전 FBI 국장의 메모에 적힌 대로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노노, 다음 질문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분노는 전날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법무부 부장관이 특별검사 임명 사실을 공표하기 불과 30분 전에야 통보하는 바람에 백악관 전체가 패닉에 빠졌었다는 언론 보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주의하던 제임스 커미 FBI 국장을 전격 해임해 후폭풍에 강타당하고도 연일 무리수를 두어 특별검사 임명까지 불러와 벌집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사방에서 벌에 쏘이고 있다는 혹평을 듣고 있습니다. 반면 로젠스타인 법무부 장관은 연방상하원의 특별검사 임명 배경을 설명하면서 트럼프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 역대 대통령과 의회와도 맞짱을 떴던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와 함께 성역 없는 수사를 주도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연방 의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커미 FBI 국장을 전격 해임하기 하루 전에 미리 알았다고 밝혀 자신의 해임 건의를 받아들여 경질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민주당 클레어 맥카스킬 상원의원 등이 전했습니다. 당파와 상관없이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FBI를 12년간이나 이끌었던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와 강골검사로 유명했던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성역 없는 수사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트럼프 측근들의 내통 의혹, 나아가 트럼프의 러시아 게이트를 파헤쳐 위헌, 위법 증거를 확인할 경우 탄핵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간 직전 3명의 대통령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조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보도보다는 부정적인 보도가 압도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쇼렌스타인 센터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CBS, CNN, 폭스뉴스, MBC 등 미국 7개 언론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와 BBC, 독일 ARD 등 유럽 3개 주요 언론의 취임 100일간 보도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의 전체 뉴스의 41%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3명 대통령 평균 보도량 14%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높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련 전체 보도량 가운데 80%는 부정적이었고 긍정적 보도는 20%에 그쳤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천했거나 그가 연루된 핵심 이슈 가운데 부정적 관점보다 긍정적 논조가 우세한 이슈는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의 관광명소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로 인해 보행자 1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에서 이희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늘 뉴욕시는 오후 내내 패닉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관광객들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42번가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자동차가 사람들을 향해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건을 일으킨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된 26살 리차드 로자드입니다. 그는 일방통행인 42번가 타임스퀘어 광장 인근에서 유턴을 시도했고 유턴을 한 이후 과속으로 보도 블록으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부딪히면서 운전해 결국 전봇대에 부딪히고 정차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도망치려는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그는 마치 술 또는 약에 취한 듯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 경찰은 용의자 리차드 로자드가 이미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바 있으며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해군을 전역해 현재 직업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고는 사람들이 많이 타임스퀘어를 찾는 점심시간 인근이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사고 차량에서 운전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즐기기라도 한 듯 질주를 하며 사람들을 치고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18살 여자 청소년이 13살 된 여자 동생과 함께 타임스퀘어 광장을 걷다가 그 자리에서 언니는 사망하고 13살 된 여동생은 심하게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된 상태입니다. 오늘 사고로 2개의 병원에 나눠져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상을 입은 부상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오늘 사고가 테러가 아닌지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경 측은 테러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뉴욕시의 안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놀란 뉴욕 시민들을 위해 뉴욕의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정했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현장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 뉴욕 타임스퀘어는 다시 정상적인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은 오늘 하루 지독한 악몽을 꾼 것 같다며 이번 사고를 낸 용의자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욕에서 라디오 코리아 뉴스 이희양입니다. 이번 달 말 메모리얼 연휴를 앞두고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항공기나 호텔 등을 예약할 때 가짜 사이트 때문에 낭패를 보거나 렌트카를 이용하다가 바가지 요금을 쓰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혜정 기자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온라인상에는 고객 끌어모으기에 혈안이 된 여행사들의 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항공료와 호텔 숙박비를 보고 즉시 예약을 서두르지만 막판 결제 시 추가 요금들이 붙어 처음 제시된 가격의 1.5배 이상을 내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항공이나 숙박 등을 예약할 때 공인된 회사가 아닌 가짜 사이트일 수도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부 온라인 여행 사이트들은 유명 호텔 이름이 들어간 키워드를 선점해 소비자가 온라인 검색을 하면 자사 사이트가 뜨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예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전화 상담원을 배치해 마치 그 호텔이 직접 예약을 받는 것처럼 눈속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호텔에 직접 예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숨겨진 수수료가 추가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약을 한 뒤에는 반드시 해당 호텔이나 항공사 상담원과 전화를 통해 요금이 제대로 결제됐는지 예약 세부사항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에는 유가가 급락하면서 가스값이 떨어져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객들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항공기를 이용하더라도 현지에서 렌터카가 필수인데 렌터카 업체를 선정할 때 온라인을 이용해 쿠폰을 활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이용이 가능하고 전국 자동차 협회나 미국 은퇴자 협회 또는 코스트코 회원들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렌터카들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렌트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수수료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항에서 렌트한 자동차는 세금과 수수료가 추가돼 항상 더 비싸지만 공항보다 다운타운 또는 교외에서 차를 렌트하면 20에서 많게는 50% 정도 할인된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RKTV 뉴스 김혜정입니다. CBB뱅크가 2년간의 준비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커뮤니티 환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첫 사업으로 청소년 봉사 비영리단체인
KYCC의 미들스쿨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커뮤니티 봉사와 사회 환원 활동을 목표로 설립된 CBB뱅크의 CBB뱅크재단. CBB뱅크재단은 올해 2월부터 여러 단체의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젊은 세대들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해 KYCC의 미들스쿨 프로그램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할까에 대해서 사실 1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포커스는 교육, 가능하면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미들스쿨 프로그램이 커뮤니티의 소중한 프로그램으로 뿌리 내리도록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3년에 걸쳐 18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은행 직원들이 직접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매년 은행 순이익의 1% 내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비영리 단체들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찾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우리가 어떤 버젯이 나올지 모르지만 또 다른 기관, 좋은 일을 하는 봉사단체를 셀렉트하면 그런 커밋먼을 하면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CBB뱅크재단의 통큰 지원 속에 KYCC는 미들스쿨 프로그램 기존 30여 명의 학생들에서 3년 이내 120여 명의 학생들에게까지 혜택의 폭을 넓혀 나가게 됩니다. In that we can develop a very needed program in the community. We're going to do not only academic services, but arts and culture will be incorporated, as well as financial literacy. And KYCC is very happy to inform the community. KYCC는 미들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야간 개인 지도 학습을 비롯해 금융 관련 지식 습득, 그리고 대학 입시 관련 워크숍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미들스쿨 프로그램의 시작으로 오는 6월 26일부터 6주 동안 서머스쿨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KYCC 측은 설명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커피 전문점 탐앤탐스가 프랜차이즈 라이센스 재승인을 받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탐앤탐스의 미국 법인은 오늘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프랜차이즈 라이센스 재승인을 받아 프랜차이즈 영업을 위한 자격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탐앤탐스의 로이리 미국 법인장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라이센스 취소와 영업 실적 악화 등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무성했다며 이런 가운데 탐앤탐스의 프랜차이즈 라이센스 갱신 소식은 한국 토종 브랜드 사세 확장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탐앤탐스는 튼튼한 직영점과 일부 가맹점을 통해서 실적을 더 향상시키고 더 좋은 내실을 다 다져진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프랜차이즈 라이센스를 갱신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7년간 쌓아온 미국 진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 가맹점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5월 말 LA 한인타운 올림픽 지점과 위디어 지역에 각각 직영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며 LA 위셔 지역의 윌튼 매장은 프리미엄 매장 브랜드인 탐앤탐스 블랙으로 재단장해서 2018년 가을에 문을 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뉴욕과 버지니아주에 올해 말 매장 오픈을 진행 중이라며 추후 동부 지역에 30개의 가맹점을 오픈 기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상사지사협의회 키타가 오늘 5월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호텔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명사에게 듣는다 세 번째 시간으로 미셸 박 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의 강연과 LA 코트라 IP 데스크에서 준비한 강연으로 구성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스틸 위원장이 향후 문재인 정부와 한미 동맹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했고 2부에서는 김남훈 변호사가 분야별 사업 단계별 기업에 맞는 지재권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순한 저희들의 어떤 그 모임을 뛰어넘어서 한인 커뮤니티에 봉사하고
또 이제 저희가 그동안 받았던 걸 환원하는 그런 해로 이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봉사활동에 예를 들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라든가 또한 지난해와 올해까지 3번에 걸쳐 장학기금 모금을 통해 10만 달러의 기금을 마련했다며 올해 하반기 행사로 한인 2세들에게 장학기금 전달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정부 기관과 대기업 그리고 지역 비즈니스 업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고용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미셸 실박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은 비영리 기관인 하이어링 페어 재단과 함께 고용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용 박람회는 지난 5회째까지는 LA 카운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벤트를 오렌지 카운티 지역으로 가져오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며 고용 기회를 찾고 있는 젊은 층과 고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들의 요구가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스틸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요번에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분야로, 왜냐하면 카운티 자체뿐만이 아니고 빅 코퍼레이션들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시에서라든지 그다음에 못 보던 그 자기네들이 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든지 리사이클이라든지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잡들이 다 지금 카운티에도 어베일러블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봐요. 스틸 위원장은 또 이번 고용 박람회를 통해서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젊은 층 인구가 유입되고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한편 하이어링 페어 재단 측에 따르면 지난 5년에 걸쳐 600개 넘는 기업체가 참여했고 3만여 명의 구직자가 고용 박람회를 통해 고용의 기회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 뉴스 채널 폭스뉴스 공동 설립자 로저 에일스가 77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폭스뉴스가 오늘 밝혔습니다. 폭스뉴스는 오늘 에일스의 부인 엘리자베스의 성명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디어 재벌 루퍼드 머독의 오랜 친구이기도 한 에일스는 지난해 꼬리를 문 성희롱 의혹과 고소 사건으로 폭스뉴스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폭스뉴스 프라임타임 프로그램 진행자 션 해너티는 부고가 전해지자 오늘 미국은 위대한 애국전사 한 명을 잃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오하이오 대학 방송국에서 방송 일을 시작한 에일스는 클리블랜드와 필라델피아 등에서 지역 방송인 KYW-TV 프로듀서 등으로 경력을 쌓았고 1960년대 말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미디어 보좌관으로 발탁돼 정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1993년 CNBC 회장을 맡았던 그는 1996년 머독의 제의를 받고 폭스뉴스 설립자로 옮겨왔습니다. 이어 초대 최고 경영자를 지냈고 2005년에 회장직에 올랐습니다. 덴버시 교외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운전자를 검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바디캠에 촬영돼 총격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됐습니다. 사건은 더글러스 카운티 셰리프가 SUV 차량을 세운 뒤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차 안에서 운전자가 소총을 들고 나와 경찰을 향해 겨냥하는 순간 경찰이 쏜 총에 맞고 도주합니다. 운전자는 현재 폭력 혐의로 수감됐으며 경찰은 이 남자가 왜 총을 쏘려고 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총격을 가한 경찰관은 사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행정휴가 조치됐습니다. 미 해안 경비대는 오늘 플로리다에서 5억 달러에 달하는 코케인을 하역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해안 경비대는 최근 동태평양 해역에서 20차례에 걸쳐 압수한 코케인이 18.5톤에 달한다면서 남미와 중남미를 오가는 선박에서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태평양은 코케인 밀수 루트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일단 멕시코를 거쳐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며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마약 조직원들의 기소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임금 착취 심각하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이 자리에 이황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주의 임금 착취가 그렇게 심각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악덕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규정을 어기고 임금을 착취한 액수가 무려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닌 매년 착취당하는 금액인데요. 이를 캘리포니아주 노동자 한 명이 받는 임금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매주 64달러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를 1년 동안 취합해보면 무려 3,400달러를 착취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년에 3,400달러도 물론 큽니다만은 일주일에 64달러도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사실 그 64달러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64달러를 갖고 마켓을 한번 가봤습니다. 마켓이요? 일부러? 네. 어디 갔다 왔습니까? 인종 구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찾는 랄프스를 방문했습니다. 먼저 네. 제가 센트 단위를 제외하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달러 단위로 계산된 것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쌀 한 포대, 그러니까 15파운드 한 포대입니다. 한 포대에 10달러, 그 다음에 세제가 떨어져서 10달러, 그 다음에 김치 한 팩 8달러, 도합 28달러입니다. 또 샴푸와 비누 3개, 머리에 바르는 왁스까지 포함하면 20달러인데요. 그리고도 16달러가 남습니다. 칫솔 4개에 한 세트, 그러니까 한 세트에 8달러, 치약 2개를 또 8달러에 샀습니다. 이처럼 64달러로는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또 중요한 8개 품목이나 살 수 있었습니다. 네. 64달러 갖고 이황 기자가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필요한 생필품은 웬만큼 다 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적지 않은 돈인데 이황 기자가 이 64달러를 갖고 직접 마켓에 가서 한번 사보는 것도 해보고 하는 그 64달러에 대한 의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는 임금 착취 피해자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 가정의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보고서는 인구 통계학적 범주에서 임금 착취 대상 대부분이 저소득 가정의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가운데는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를 비롯해 여성, 청소년 등 취약계층이 대거 속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 가운데는 불법 체류자들이 좀 많은데요. 이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악덕 고용주들에게 신분이라는 약점을 잡혀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고 한번 하지 못하고 임금 착취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쌀과 세제 등 많은 중요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64달러를 착취당하게 되면 저소득 가정이 입는 타격은 막대합니다. 네. 참 이게 정말 저소득층에게는 64달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에 64가 아니라 한 달에 64달러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임금 착취 대부분 어디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임금 착취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단순 노동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불법 체류자를 비롯한 이민자들이 영어가 서툰 사람이 대부분인데다가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전문 지식이 필요 없는 직장을 찾기 때문인데요. LA에서는 봉제 공장과 의류업체들이 몰려있는 LA 다운타운의 자바 시장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LA 자바 시장에서는 세금과 직원에 대한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들을 계약 없이 불법으로 고용한 뒤에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임금 지불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또 단속이라도 뜨게 되면 매번 수개 업체가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한인들의 경우에 무슨 노동 인플로이의 경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어떤 임금 착취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업주인 경우가 사실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다운타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업주의 경우에 좀 알아야 할 부분. 이게 오히려 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인 업주들은 직원 수와 임금, 그 다음에 오버타임 지급 기록을 달별로 기입해서 자료화하고 항상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임금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하고 직원들의 보험 기록을 꼼꼼히 기록해서 정리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만일 이를 어겨서 적발될 경우에는 수만 달러의 벌금, 그리고 영업 일시정지 명령 등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더해서 유통을 중지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예 비즈니스를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가 임금 착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만들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임금 착취는 범죄다라는 임금 착취 방지와 교육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LA시와 카운티에서는 임금 착취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부터는 로컬 정부가 임금 착취 문제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위임하는 법안 SB 1342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연방노동국은 많은 노동자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지만 혹시나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신고를 통해서 저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LA의 경우에는 임금 착취 신고는 연방노동국 LA 지부로 하시면 되는데요. 네. 한인의 경우에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혹시 한국어 서비스 전화번호나 이런 걸 잘 몰라서 문의를 하시면 네. 잘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라디오 코리아 웹사이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한국의 경우 헌법 제288조에 노동력 착취를 성매매, 장기매매 등과 같이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임금 착취 행위를 wage theft, 즉 임금 도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력 착취를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정당한 임금에 정당한 노동 행위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황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주말이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미리 서둘러야 예약과 관련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RK9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